안녕하세요. 루치아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핵심이죠. 2년치 금융기록, 이거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보통 저희가 상속세 신고는요, 이거는 그 자진 신고를 해서 끝나는 세목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즉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상속세는 다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개 2년치 금융기록을 아주 집중적으로 본다 이거죠. 왜? 이제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증여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출처 불분명하게 나간 돈도 볼 것이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 조사할 때 그 통장 그 거래 내역을 이제 조사하신 분들이 볼 텐데 2년치만 보는 건 아닙니다. 꼭 일단은 10년, 5년, 2년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볼 것인데요. 일단 먼저 10년 내에는 뭘 보냐면 우리가 법정 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 한 게 있냐 아니면은 이제 현금 인출됐지만 이게 그 확인된 현금 인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2억이 빠져나갔는데 그때 자녀가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확인된 현금 인출액이 있냐 이럴 때는 요거는 그 사전 증여로 봅니다. 또 5년짜리도 있죠. 요거는 이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거,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 이렇게 그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된 거 있냐, 아니면 확인된 현금 인출액 있냐,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2년치입니다. 2년치. 이제 그 되게 상속 그 피상속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거의 이제 조금 안 좋으신 상태라면 자녀들이 또 이제 그 현금 같은 거 계좌이체 같은 거를 상속세 좀 조금 내려고 또 많이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2년치 요게 출처 불분명하게 나간 돈들이 있냐 있으면 요거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2년치를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저랑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근데 만약에 5년, 10년과 관련해서 이게 사전 증여라는 게 파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당연히 증여세랑 왜 너 신고 안 했냐? 가산세, 이렇게 증여세, 가산세 일단 두드려 맞습니다. 증여 금액이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겠죠. 가산세까지. 근데 요 증여 가산한 이 금액을요, 다시 상속재산으로 또 합산을 합니다. 합산. 세무사님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이중과세 아닙니까?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앞에서 낸 세금들을 기납부세액으로 조정해줍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뭐 여기서 내고 가산세 내나 뭐 뒤에서 하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유는 이거죠. 증여세는 좀 전에 제가 1억짜리에 대한 10% 낮은 세율로 냈겠지만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다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다시 재정산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재정산 높은 세율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나 가산세 먼저 두드리고 다시 이쪽에 가산해서 나머지 요 낮은 세율 10%로 맞았다 그러면 이게 50%라면 추가 40%더 맞아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건 사전 증여 내용이고 저희는 2년치 추정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뭔가 이제 사라진 현금들이에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게 사라진 현금들. 즉 통장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대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금을 뭐 금고에 넣는지 어디다 넣는지 하여튼 그 대금이 사라졌고 아니면 대출이나 누구한테 이제 그 채무를 부담을 했는데 역시 그 돈도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요거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보겠다. 근데 이제 물론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산식에 의해서 일부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뭐 통장에서 뺀 돈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뭐 우리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부동산 처분하고선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출 우리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녀들 모르게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게 돈을 어디다 처분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2억 원 미만은 괜찮다. 2억 원 미만까지는 그냥 봐주겠다. 즉, 요 돈들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만 상속 재산 대상으로, 그러니까 추정 상속 재산 대상으로 보겠다. 2억 원 이상인 경우만.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래? 그럼 2억 원 미만은 괜찮구나. 막 빼자.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뺀 것들과 자녀들한테 그 돈들이 간 게 확인이 되면 다 사전증여로 보겠죠. 그 다음에 1년은 2억 원이 안 되겠지만 또 이제 2년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2년치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역시나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추정상속재산 대상입니다. 다시 1년 이내는 2억 원 이상. 근데 1년이 2억 원이 안 됐어요. 그럼 1년은 아니고 이제 2년치 또 파악을 해서 5억 원 이상인지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요 이제 2억 원, 5억 원은요, 저희가 재산 종류별로 각각 체크를 합니다. 각각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예금, 주식 등은 요 산식에 의해서, 즉 현금 인출액과 통장에서 어떤 인출액과, 근데 그 중에서 용도가 명확해요. 돈 인출한 내역 또는 계좌 이체한 내역이 명확하다. 그럼 그건 빼주고, 그 다음에 총 인출액에서 20%까지도 빼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왜 빼주냐? 이거 자녀들이 소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더 빼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2억 원과 총 인출액의 20%만큼은 차감해 주겠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은. 그러면 저희가 용도를 하나도 입증을 못 받았다. 입증을 못 한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커서 2억 원보다 요게 더 작다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인출액의 80% 정도로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처분액의 80% 정도, 그 다음에 채무부담액의 80% 정도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거를 대략 눈대중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요 이제 재산 종류별로 각각 제가 따진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그 돈이 여기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따지는 거겠죠. 이걸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처분한 금액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님이 그거를 뭐죠? 그 집안 금고에 넣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처분액에서 20%만큼은 그래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요게 여기 그 예금으로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는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상속인들도 요런 관점을 좀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년치까지는 세무서에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모든 통장을 집계를 해서 이제 요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딱 2년 되는 시점에 그 통장 잔액, 그 모든 통장의 통장 잔액 합계를 일단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총 입금한 내역을 일단 파악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총 입금한 내역. 그러니까 2년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통장 잔액이 5억이고 2년 동안 총 들어온 돈이 1억이에요. 통장으로. 그리고 2년 동안 총 출금액을 보니까 3억이 출금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 현재는 잔액은 3억이겠죠. 왜? 5억에서 1억 들어왔고 3억 나갔으니까 기자 3억이겠죠. 근데 여기서 통장이 물론 이제 하나면 상관없지만 통장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A라는 통장에서 B라는 통장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입금액 1억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통장에서, 여기가 이제 국민은행이면은 하나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3천 입금한 거다. 그러면은 이쪽 출금액과 이쪽 입금액은 사실은 요 총 입금액과 총 출금액에서 요거는 일단 제하자 이거죠. 왜? 이거는 통장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2년 동안 들어온 그 통장 입금액 3천이 봤더니 다른 데서 출금된 거다. 그럼 이거 빼줘도 결과는 동일하다 이거죠. 즉 1억에서 3천 뺀 7천과 3억에서 3천 뺀 2억 7천 어차피 해봐야 3억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대략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총 들어온 거 봤더니 뭐 임대료 수입도 있고 연금 들어온 것도 있고 자녀한테 용돈 받은 거 계좌이체 받은 것도 있고 부동산 처분해서 들어온 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도 있고 뭐 주식 처분이나 배당액도 있고 대출 받은 돈도 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총 출금한 금액을 또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명확한 것들도 있어요. 대출 상환했고 주식 샀고 부동산 샀고 손주들한테 용돈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거 막 사용한 내역이 있고 병원비나 뭐 식사나 공과금이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현금으로 뺀 금액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 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뭐 이름은 누구 써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금액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금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런 금액들을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먼저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거 빼고 나서요. 여기서 총 출금액 중에서 그러면 그 총 출금액은 얼마예요? 2억 7천이죠. 여기서 용도가 명확하게 입증된 건 얼마예요? 요거를 이제 1억 2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빼준다 이거죠. 얼마만큼? 총 출금액의 20%와 2억 중에 작은 것만큼은 더 빼주겠다. 더 빼주겠다. 즉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9,600이 추정 상속 재산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총 출금액에서 용도 입증액 요걸 빼면 어떤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금액이 되는 거겠죠. 요 두 가지 금액.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요. 여기 현금 출금액 봤더니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아니면 뭐 150만원 이렇게 금액 작게 출금된 것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그 상속재산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속조사 받을 때 좀 어느 정도는 좀 차감해달라고 이렇게 또 그 우리 과세관청한테 또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상속재산 여기 1억 5천이 빠져나갔지만 적어도 9,600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거죠.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전 증여랑 추정 상속 재산을 이제 누락한 경우 이제 상속 조사에서 이제 요게 그 체크된 경우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 2년 되는 시점에 통장 잔액을 봤더니 한 11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요 2년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봤더니 한 27억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출금액을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일단 가장 굵직한 돈이 양도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 뭐 이제 그 현금으로 나가는 것들 명확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 아들한테 이제 아들 1, 아들 2한테 나갔는데 요런 것들이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누구누구 홍길동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요게 그 다른 사람 이름이나 여러 좀 이제 그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간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은행 전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파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들 1한테 1억 8,940이 나갔고 아들 2한테도 1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척들이 또 그 짜잘하게 이렇게 뺀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 증여가 있었고요. 요거 이제 명확한 금액이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뺀 금액 전체 지출액 중에서 요거 뺀 금액이 이제 3억 7천이 출처 불분명이고요. 즉 기존 통장 잔액 11억 3천에서 부동산 처분한 대금 27억이 들어왔고요. 총 출금액을 파악했더니 15억인데 여기서 그래도 출처가 명확한 거는 그 11억 4,800이고 나머지 3억 7천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총 출금액 15억을 빼니까 23억이 이제 그 사망일 당시에 통장 잔액이고요. 통장 잔액이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신고가 됐었던 거죠. 통장 잔액만.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총 출금액 15억 중에 용도가 명확히 입증된 거 11억 4천을 뺀, 즉 출처 불분명이 얼마예요? 요 3억 7천이 되는 거죠. 여기서 15억의 20%와 2억 중에 작은 거, 요 경우는 2억이 작죠. 그래서 요걸 뺀 1억 7천이 추정상속 재산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요거 좀 출처 불분명한 거에서 더 빠진다 이거죠. 얼만큼이요? 금액 작은 것들, 몇백짜리들, 현금으로 뺀 것들은 그런 건 좀 봐주겠다.
실생활 정도에 나갈 수 있는 돈들이니까 그거는 봐주겠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빼면 추정상속 재산이 좀 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세 가지는 명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은행 전표 등을 통해서 요것들은 명확히 파악이 돼서 이거는 사전 증여 자산으로 해서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거는 그 증여세랑 가산세도 두드려 맞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어 그 계좌이체를 이상한 사람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그 통장 기록에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빼가면서. 근데 그런 거 다 나중에 은행 전표 확인하면요. 다 파악이 됩니다. 예,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저 그 수업 내용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겠죠. 우리가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재산 종류별로 연간 1년간 2억까지는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2년까지는 5억 원 이내까지는 역시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철저히 통장을 봐서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금액을 지금 그 줄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발의된 내용 보면요. 이게 1억이나 요게 좀 금액을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크다. 그럼 1년에 그럼 2억씩 맨날 뺄 수 있냐 이거. 그래서 요게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